자, 우리 오늘은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이제 새로운 이제 파트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이제 오늘 유리함수를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무리함수를 이제 공부하면 이제 공수투 진도가 끝나는 거야. 자, 먼저 함수를 다루기 전에 유리식을 먼저 이제 얘기해 볼 건데 그 두 다항식 A, B가 있어요. 다항식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 그냥 그런 식이라 보면 돼. 그런 식 이제. 의미상으로는 원래 항이 많다. 뭐 그런 의미긴 한데 그냥 뭐 쉽게 생각하면은 1차, 2차, 3차로 구성이 된 이러한 분수식을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리식. 그 우리 명제단원 할 때 얘기했지만 얘들아 어떤 수가 유리수일 때 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지? 유리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죠? A분의 B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유리식도 분수꼴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분수꼴로 이제. 애초에 유리수 자체가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식은 유리식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분모는 이제 만약에 1로 세팅을 해놓게 되면은 이제 다항식이니까 이제 그 뭐 x제곱 이런 게 없고 상수항 숫자만 단독으로 있어도 다항식이야. 분모가 1이면 이제 얘도 유리식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다항식처럼 보는 건데 다항식 A는 유리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항식도 유리식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고 자 그리고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분수식이라고 한다. 자 정리하면 유리식이라는 게 있고 유리식은 다항식이랑 분수식으로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자, 다항식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던 뭐 1차, 2차, 3차 그런 식이고 분수식은 이제 그냥 다항식이 아닌 거는 다 분수식이긴 한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 이런 거. 분모에 x가 있는 거 있지. 이런 게 보통 분수식이야. 분모에 x가 들어가 있는 거. 분모에 x가 들어가는 게 보통 유리식이 분수식이 되겠고요. 근데 보통 이제 지칭을 할 때는 이제 보통 내가 유리식이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분수식을 지칭하는 걸로 일단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 이제 유리식의 성질입니다. 자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자 만약에 우리는 어떤 분수식 b분의 a 그 다음에 이제 b분의 a 똑같은 두 식이 있을 때 자 만약에 분자 분모에다가 동시에 같은 수를 곱하든 아니면 동시에 같은 수로 나누든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야 이제. 이게 대표적인 유리식의 성질이고 그리고 유리식끼리 사칙 연산을 해볼 거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해보는데 덧셈일 때에는 분모가 같은 것끼리 한번 해볼 건데 분모가 같으면 우리 수학에서는 분자를 합쳐서 표현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분자 합치는 게 가능하고 뺄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C분의 A-B로 이렇게 이제 합치는 게 가능할 것 같아. 합치는 게 이제. 근데 만약에 오른쪽처럼 분수식의 분모가 다르다. 그러면 우리 통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통분을 이제. CD로 통분해 버리셔가지고 여기 앞에 D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C가 필요합니다. 이제 C. 이렇게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통분을 마찬가지로 해주시는데 앞에 D에다가 뒤에다가는 이제 C를 곱해준 거를 일단 빼주시는 것이고 C를 곱해주신 거를 이제 자, 그 다음에 곱셈은 우리 이미 알고 있어. 그 분모는 분모끼리, 그 다음에 분자는 분자끼리 써주시는 겁니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야. 그 다음에 4번은 나눗셈인데, 자, C분의 A 곱하기로 이제 바꿔줄 수 있죠. 나누기 뒤에 있는 거를 역수로 뒤집어 주시는 거니까, BC분의 AT. 이렇게 표현해 보실 수 있습니다. BC분의 AT로 해보실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례식이야, 비례식 이제. 자, 이거 매년 물어보는데 이거를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 이제. 자 얘들아 봐봐 뭐냐면 그 우리부터 그 b의 값이 같은 두 개의 b가 있대. a 대 b, c 대 d라는 두 개의 b가 있는데 얘네 둘이가 만약에 비율이 같다면 등호를 붙여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보거든요 이제. 아니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거 원래 a 대 b는 원래 분수로 바꾸면은 원래 이거야 얘들아 원래. 너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여기 콜론 있죠 콜론. 콜론 앞에가 분자로 가고요. 콜론 뒤에가 원래 분모로 가는 개념이었어. 이거 초5 때 했던 건데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던지 아니면 이 콜론을 이 분수로 표현하시던지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만약에 A 대 B가 C 대 D랑 같다라고 나오면 우리가 여기서 뭐 해볼 수가 있냐면은 자, 내가 한번 이거 물어보자. 얘들아, 너네 현재까지의 배경 지식을 한번 물어보자. A 대 B는 3 대 2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뭐라고? 외향내향도 맞는데 그거 말고 그것도 맞지만 여기서 뭐 해봐야 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왜 대답을 못하지, 이거를? 보통 뭐 해보니? 이런 게 나오면. 외향내향 말고 딴 거. 뭐라고요? 아니, 못 들었어. 뭐라고? 뭐 해야 되니, 보통? 어. 어? 그게 외향내향 아니야, 그게? 곱하는 게? 뭐 해야 되니, 이거 보통 이런 식 나오면. 이게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야, 이런 게 중요해. 수학은 내가 옛날부터 강조하던 거, 도현아 뭐야? 네 글자. 행동요령. 행동요령. 이걸 보자마자 너네는 A를 3K, B를 2K로 두고 싶은 생각이 안 드니? 전혀 안 드니, 이거? 이제 알면 돼, 얘들아. 알려줬으니까. 야, 기본이야, 기본, 이거. 기본이야. 물론 외양, 내양 해도 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식 쓸 때 좋을걸? 자, 왜 좋냐? 그냥 내가 일단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제. 나도 다 시행착오를 겪고, 이렇게 풀면은 효율적인지, 아니면 다르게 풀면은 비효율적인지, 나는 다 겪어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최적화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못 믿겠으면 한번 다 해봐, 이제 직접. 시행착오를 겪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례식이 나오면은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 콜론을 분수식으로 바꿔줄 수 있고 이 같은 그 값을 K라고 이제 더 가지고 여기서 B분의 A가 K잖아? B분의 A가 K. A를 구해. 그 다음에 D분의 C가 K인 거잖아, 이제. C를 구해. 그러니까 A를 BK라고 두시는 거고 C를 DK라고 두는 거야, 이제. 내가 지금 저거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야, 저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제. 자, 그런데 만약에 응용이야, 응용. 만약에 B가 3개다. 그러면은 다 콜론을 분수식으로 바꿔주고 이 값을 는 K라고 내가 만약에 잡아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똑같이 분모를 다 곱해. A는 BK가 되겠죠? A는 BK가 되고 C는 그러면 뭐시기? DK 돼, DK. C는 DK가 되겠고 마지막에 이제 2는 뭡니까? FK가 되겠다, FK. 이렇게 다 바꿔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저 K 붙여서 표현하는 거야. 이게 지금 K 붙여서 표현하는 거. 요거를 해줘야 돼. 요거를 이제. 자,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의 유리식 계산인데. 자, 여기 지금 크게 4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가장 중요한 거 말고 반대로 좀 덜 중요한 거. 자, 얘는 이제 조금 덜 중요합니다. 얘는 이제 시험에 많이 안 나와, 저거는. 근데 나머지 것들 1번, 3번, 4번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돼, 자유자재로. 자,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이제. 앞으로 너네가 이제 뭐 대학교 가서 수학을 뭐 배울지 안 배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고등과정 내에서 수학을 할 때 특히 나는 좀 이과 쪽이다. 나는 이제 그 3학년 때 미적분을 좀 고를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보통 수학에서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에는 보통 나눗셈을 해봐야 돼, 보통 나눗셈을. 그랬을 때 더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많단 말이에요,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면 식이 간결해지던가. 그래서 분자를 분모로 나눠줘 버려가지고 차수가 역전이 되게 변형해줘야 된다, 이거야. 차수가 역전이 되게.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야, 수학의 기본. 이것도 내가 아까 얘기했던, 뭐야, 도현아? 네 글자? 행동요령이야, 행동요령. 알겠지? 이게 행동요령이야, 이런 거. 이런 상황에 나왔을 때 뭘 해야 되는지 내 대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쌓여야 된다고, 이런 게. 자, 그리고 2번은 4개 이상의 유리식인데 결국 이 2번이 되려면 1번 과정이 사실 필요해요, 사실. 1번 과정이 사실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분모가 2개 이상의 인수의 곱일 때. 자,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 부분분수라고 부르는 거야, 부분분수. 고1 과정에서는 이제 슬쩍 나오는데 내년 2학년 1학기 때 너네가 대수를 배울 때에는 저게 메인으로 나올 거야, 이제. 자, 이거 쓰는 거 보세요, 이거. 뭐냐면
분모가 두 개 이상이 곱해져 있을 때 A, B분의 C를 좀 변형해 보는 거거든. 자, 변형하는 거 잘 봐. 자, A, B 중에서 이제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라고 해봐. 만약에. 자, 내가 B를 큰 거로 생각해 볼게, 여기서. A를 작은 거로 생각해 볼게, 이제. 자, B를 큰 거, A를 작은 것으로 썼습니다, 이제. 자, 처음에 큰 것 빼기 작은 것, 큰 것 빼기 작은 거분의 분자. 그 다음에 작은 거분의 1 마이너스 큰 거분의 1. 이 순서로 좀 외워놔야 돼, 얘들아. 이 순서로 이제. 알겠지? 이 순서로 외워두세요.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안 와닿았잖아. 내가 그냥 외우세요라고 하면은 이게 안 외워지잖아. 그래서 좀 그나마 연관지어서 얘기하면은 통작작으로 생각해. 알겠지? 어. 이렇게라도 뭔가라도 연관 지어야 기억이 남지 않겠니?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큰 거 순서대로 쓰는 거야, 이제. 쿵작작만 기억하지 말고 저 순서를 기억을 이제 하시고. 자, 이거 왜 이렇게 변형할 수 있냐면 그냥 거꾸로 해볼래? 이거 통분해보면은 이거 좌변이 나와, 바로. 자, 그 괄호 안에 있는 거를 통분해보면은 A, B로 통분해보는 건데 여기 이제 B가 필요하고 여기 이제 A가 필요하니까 B 빼기 A 써주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약분이 되죠, 이렇게 약분이. 그래서 처음 식이 나온다 이거야. 근데 굳이 왜 이걸 이렇게 바꾸냐? 저렇게 바꿔야 식이 간결해지거나 깔끔하게 정리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야. 수학에서 의미 없는 건 안 하겠지, 당연히. 저렇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은 뭐냐면은, 자, 이거를 무슨 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세 글자. 뭐뭐식? 저거? 아, 뭐뭐식이 아니라? 자, 세 글자. 뭐뭐뭐야, 이거? 분수가 번복되네? 번분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번분수. 이거 안에 곱한 게 분모고요. 바깥에 곱한 게 분자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안에끼리 곱한 게 분모로 내려가고 바깥에 것끼리 곱한 게 분자로 올라가는 것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자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 필수 예제 풀어봅시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자, 내가 또 행동 요령을 얘기해 줄게, 이제. 1학년 때는 내가 행동 요령 얘기할 게 진짜 많아, 이제. 그 수학에서는 자, 분수식이 나오지, 분수식이. 도현아, 분수식이 나오면 내가 뭐 하라고 했지? 분수가 나오면? 통분, 그치? 기본이야, 통분하는 거는. 거의 95% 이상은 통분해봐야 돼.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도현아. 그 인수분해가 되네? 그럼 내가 뭐 해보라고 했지? 아니, 인수분해를 해보라고 했어, 내가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얘들아, 수학에서 인수분해가 되면 웬만하면 해봐야 돼. 그러면은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인수분해를 바로 했어, 지금. 자, 그러면은 해보고 도니까 약분이 돼.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 번씩 정리해 볼게. x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분의 3입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통분을 해보셔야 됩니다. 통분을 이제. 아니, 근데 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통분을 하라고 하니까, 자, 봐봐. 쓰지 말고. 와, 이따구로 쓰는 친구들이 있네? 이따구로? 이따구로 쓰는 친구들이 있네? 이거 맞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미 여기 x 플러스 1이 여기도 곱해져 있잖아. x 마이너스 2만 곱하면 되지 않니? 그것만 곱해주면은 분모가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분모가? 그러니까 굳이 얘를 또 곱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것만. 요거만 있으면 됩니다. 통분 맞아 들어갈 거야, 이제. 여기 이제 x 빼기 2가 필요하고요. 뒤에는 빼기 3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분자는 그냥 x 마이너스 5분의 해주신 다음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 정도 일단 쓰면 될 것 같아. 더 뭐 여기서 뭐 더 정리되는 건 없어가지고 그냥 저 정도만 해주고 끝맺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2번이야, 2번 이제. 2번인데 자, 2번은 또 보니까 이제 부분 보면은 인수분해 되는 게 좀 보입니다. 인수분해 해보면 돼. 자, 바로 할게.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x. x로 묶어봅시다, 이제. x로. 그 다음에 곱셈인가요? 곱셈. 그 다음에 우변이 이제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분모가 여기 x-1, x 플러스 1이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약분 잘 해줘가지고, 약분 잘 해가지고, 이제 약분. 그 다음에 또 약분. 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요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이제. 굳이 분모는 전개할 필요는 없어. 분모는 이제. 뭐 틀렸니? 지금 여기 내가 숫자 빼기 4니? 오이씨. 자, 그럼 여기 다시. 빼기 2 플러스 2면은 다시 정정할게, 이거 이제. 다시. 자, 그럼 여기 다시 수정해주면 x 빼기 1이 여기랑 없어지고 얘는 x 플러스 1에 살아있고 약분이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요게 맞니? 요거? 그럼 x에 x 빼기 2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좀 뒤에 근데 잘 보이시죠? 나는 앞에 있어도 나는 사실 눈이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난 이거 지금 1로 봤는데 4였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내가 눈이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좀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좀 이런 게 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잘못 쓸 수도 있으니까 바로 좀 얘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인데 자 요거 자 유형 제목에다 써놔. 무슨 분수? 부분 분수. 부분 분수.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은 얘들아 이렇게 풀 거야 내가 이제. 자, 부분분수를 한번 풀어볼 건데 아까 내가 뭘 기억하라고 했지? 그 부분분수 순서? 쿵짝짝만 기억하라고 했지? 그럼 봐봐. 얘네 둘이 곱해져 있으니까 부분분수 적용이 되는데 자, 앞에 거 뒤에 거 중에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는 명확하죠? x 플러스 1이 더 큰 수, x가 더 작은 수인 거잖아 이제. 그래서 쿵짝짝을 한번 해보자 이제. 자, 그러면은 봐봐 쓰는 거. 큰 거 빼기 작은 거 분의 분자 저거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작은 거분의 1 마이너스 큰 거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 것도 합니다. 그 다음 것도 이제 똑같이. 그 다음 것도 한번 좀 해보시면은 자, 그 다음은 이제 얘도 이제 뒤에가 큰 수, 앞에가 작은 수니까 큰 수 빼기 작은 수. 근데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서 큰 수가 앞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 내가 순서를 봐봐. 처음에 얘 뒤에서 앞에 걸 뺐잖아. 그 앞뒤 순서가 아니라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크고 작은 것으로 일단 쓰시기 바라고. 두 번째 것도 큰 수 빼기 작은 거. 그 다음에 분자는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거분의 1 마이너스 큰 거분의 1이야. 근데 마지막에 요 놈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놔볼래? 요 놈도 이제. 저 놈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 얘도 큰 수 빼기 작은 거. 분의 분자는 그대로. 그 다음에 작은 거분의 1 마이너스 큰 수분의 1.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이제 해볼 건데 너무 약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 이제. 근데 봐봐. 결국 x가 소거돼.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그냥 무시할게 이제 여기. 여기도 보시면 분모가 2예요. 약분할 수 있잖아. 얘도 없어지겠지. 무시하면 되겠지. 자, 그럼 남는 걸 써보자. 남는 거. 남는 게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여기 뒤에 남는 겁니다. 이제.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 들어가 주신 게 뭐랑 같냐면은 여기식 봐봐. 여기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분모가 3이야. 3. 3분의 k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이야.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소거되는 게 앞에 있어. 자, 부분분수의 핵심이 소거되는 게 핵심이야. 소거되는 거. 이게 소거되는 항이 반드시 있거든. 그러면은 좌변이 결국에 이거잖아, 이거. 좌변이 이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자, K 몇이어야 돼? 3. 이렇게 답을 내는 거야. K가 3. 이렇게 답을 내는 거야. 자, 근데 좀 얘기할 게 있어. 이 문제는 사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오히려 더 이게 어렵고 복잡하게 푸는 건데 왜 내가 이렇게 풀어들었냐. 자, 빠르게 풀려면 얘들아 그냥 너네가 봤을 때는 통분하는 게 훨씬 빨라. 사실은 통분하는 게.
이거 보시면 통분으로 한번 해볼게 이거. x 플러스 1이 이미 여기 있고 여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 있으니까 통분을 하려면 분모를 요걸로 맞춰야 되거든. 요걸로 이제. 그러면은 여기 x 플러스 3이 필요하고요. 뒤에는 이제 그냥 x가 이렇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3x 더하기 3. 즉 x 플러스 1로 우리가 이렇게 묶을 수는 있으니까 x 플러스 1로 묶어주게 되면은 사실 금방 답이 나오기는 해. 남는 게 이제 뭐냐면은 그 x에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k가 3 바로 나오잖아. 사실은 이렇게 푸는 게 좀 빠르게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한데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풀어드렸냐면은 이 풀이도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 나중에는 얘들아 지금 항이 2개밖에 안 되잖아. 나중에 몇 개 나오는지 알아? 올해가 2025년이잖아. 몇 개 나와? 2025개 나와 이거 항이. 그럴 때 일일이 못해 이거. 그럴 때는 이 부분문수 아이디로 쓰면은 100% 소거되는 게 있어. 100%. 그래서 보통은 부분문수로 풀면은 다 소거되고 무조건 맨 앞에 한 개, 맨 뒤에 한 개 남게 돼 있어. 항의 개수랑 관계없이야 이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풀이도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이 풀이도 잘 인지하시고 3번. 자, 저 어떤 분수식을 간단히 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저거 뭐 할 말이 없어. 그냥 간단히 하면 돼. 그 간단히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분수가 여러 번 번복이 되니까 통분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통분을 이제 자 일단은 봐봐. 그 지금 얘를 다 한번 쓰자. 자 지금 이 부분을 먼저 합니다. 흰색으로 x로 통분해주면 x분의 x 플러스 1 요거 분수 길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수 길이 저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이제 번분수로 계산을 할 거야. 번분수 계산할 때 잘 봐 이거. 번분수는 분자도 분수고 분모도 분수여야 되는데 분모는 분수지만 분자가 분수가 아니죠. 내 맘대로 만들 수 있지. 근데 1분의 1로 강제로 만들면 지금 안에 곱한 게 분모 그 다음에 바깥에 곱한 게 분차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제 뭐야? 통분합니다. 통분해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바로 할게. x 플러스 1 통분되면은 x 플러스 1 더하기 x 2x 더하기 1 바로 따라오니? 2x 더하기 1 그런데 얘도 이제 또 번분수꼴 분모가 분수니까 분자도 좀 강제로 분수처럼 본다면 안에 곱한 게 분모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곱한 게 분자로 갑니다. 바깥에 곱한 게 분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답이네? 4번인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으로 이제 해주시고 자 필수 이제 4번 자, 저런 식이 주어졌을 때 저 값을 구하시오 라고 지금 되어 있는 문제인데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일단은 너네 딱 이 식을 봐봐. 이 식 보자마자 뭐 하고 싶니 이제 저 식을 보자마자 어떻게 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니? 뭐라고요? K? 사실 K로 할 수 있는데 일단 K로 하기 전에 식 정리부터 좀 하자. 크로스로 곱해봐. 식 정리를 좀 먼저 하자. 그러면 5x는 무엇이냐면은 x 플러스 2y래. x 플러스 2y. y는 2x야. 그래서 y는 2x. y는 2x야. 자 그러면은 끝났네. 이거 y 2x면 뭐 해봐야 돼? 대입해보고 싶지 않니? 그런 욕구가 막 끌어오르지 않니? 끌어올라야 돼 얘들아 이제. 그러면 대입해보면은 자 4x제곱에 3 곱해서 12x제곱 그 다음에 이제 저기 x, y는 얘네들이 곱해주니까 2x제곱이니까 이게 3x제곱분의 12x제곱 4가 나온다. 4.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그냥 풀면 돼. 근데 여러분들 밑에 유제는 아마 뭐 몇 대 몇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K로 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K로 두고 밑에 유제는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앞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이제. 이제부터가 이제 오늘 수업의 시작이야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유리함수 말 그대로 함수는 함수인데
함수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함수식 자체가 유리식이어야 우리가 이러한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식 자체가 다항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함수를 이제 다항함수라고 이제 부르는 거야. 다항함수라고 이제. 다항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얘도 그냥 분류를 한번 해보면 그냥 이거야. 아까 앞에서 유리식 분류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냥 그것처럼 똑같이 가주시면 됩니다. 유리함수는 다항함수와 그 다음에 이제 또 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지금 이제 여기 뒤에서 이제 용어는 안 나왔지만 이게 이제 분수함수로 구별이 됩니다. 아까랑 이제 그 구별이 똑같죠, 이게? 유리식, 다항식, 분수식. 그거를 그냥 명칭만 함수로 바꾼 건데 그 아까 슬쩍 말씀드렸던 게 유리함수는 보통 그 유리함수 중에서도 다시 유리식 중에서도 분수식은 어디에 x가 있다라고 했지? 보통 분모에 x가 꼭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유리함수의 정의역, 우리 정의역 기억나시죠? x의 범위잖아요. 자, 유리함수에서 가능한 x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이 분모에 x가 좀 들어가는 꼴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수학에서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라는 거는 거의 뭐 국룰인 거잖아요, 이제 그지?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라는 거야. 나머지 전체는 정의역으로 보겠다 이거야. 그럼 얘는 x가 0이면은 분모가 0이니까 이 함수의 정의역은 x는 0을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다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그동안 다뤄왔던 뭐 이제 뭐 저번 시간에 있었던 뭐 상수함수 혹은 뭐 1차식, 2차식, 3차식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함수, 즉 다항함수는 별다른 x의 제약 조건이 없어. 그냥 다 대입할 수 있는 거야. 실수 전체의 집합을 다 대입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함수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이제 우리가 함수를 공부할 때는 잘 들으세요. 함수를 공부할 때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정의역 치역이 가장 기본이야. 어떤 함수를 배우든 간에. 혹시 이제 정의역이 x의 범위인데 혹시 x 값이 제약 조건이 있나? 그리고 치역은 이제 y 값이죠. 실제 가질 수 있는 함수값 y 값이 치역인데 그러면은 이 유리 함수 자체는 지금 x가 이제 어떤 값이 다 들어가면은 등장할 수 있는 y 값이 다 치역인 건데 치역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사실 저 유리함수 y는 x분의 k 자, 사실은 우리가 다 다뤄봤던 꼴입니다. 다뤄봤던 꼴. 자, 만약에 k를 1이라고 해볼래? k를 1 y는 x분의 1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네 얘들아? 어디서?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어디서 봤지? 어디서? 내가 이거 얘기 안 했나? 얘기 안 했니? 정확히 너네 중학교 1학년 1학기 7단원 정비례와 반비례 단원에서 배웠다고 얘기했어 저거. 정비례와 반비례 단원. 거기서 정비례는 y는 ax꼴. 그 다음에 반비례가 y는 x분의 a꼴. 기억이 안 나죠 우리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 한참 멀리 벗어났지 우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 봤던 꼴이야. 봤던 꼴. 봤던 꼴인데 자 이거를 함수로 이제 유리함수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자 유리함수 기본꼴이야. y는 x분의 k. 근데 k가 0이면은 그런 의미가 없으니까 0이 안 될 때를 깔고 갑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y는 x분의 k의 그래프는 이렇게 곡선 모양이래. 곡선 모양이고 그리고 이제 봐봐.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게. y는 x분의 1이야. 여기 x가 1이면 y가 1일 거니까 뭐 1,1을 지난다라고 한번 생각해볼게 이제. 근데 생각해봐. 여기서 x가 1보다 점점 커져. 수학에서 분모가 커지면 이 전체 식이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이게. 수학에서. 작아지는 거 맞죠? 그래서 y 값이 점점 작아져. x가 커질수록 더 이렇게 내려가는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야. 내려가는 식으로. 반대로 x가 작아진다. x가 작아지면은 전체적으로 커지는 거죠. 분모가 전체랑 좀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런 특징이 있어. 일단 이 유리함수는 x에 0 넣을 수 있니 이거? 0을 대입할 수가 없어. 왜? 대입해버리면 분모가 0 돼버리니까. 자, 그러니까 이 함수는 쉽게 생각하면은 0, 모식이라는 점을 지나지 않는 거야.
x가 0일 수가 없다 이 얘기야. x가 0일 수가 없다. 1,1은 아까 지나는 거 표시해봤잖아. 이건 안 된다 이거지.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이번에 y좌표가 이게 0일 수 있을까 이게? y좌표가? 이게 y가 0일 수 있을까? 막 x가 0이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제 매번 오답들을 얘기하시는데 x는 애초에 0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죠?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x가 무슨 값이 들어간다 한들 뭐 양수든 음수든 이 결과값 절대 0 안 나와 얘들아 이거. y도 0이 될 수가 없어 얘들아 이거. y도 0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 0,모식이라는 점을 찍을 수가 없다. y축이 x는 0 아니네. y축이 x는요. 그러니까 y축 위에 점이 안 찍힌다 이 얘기야. 그리고 이제 y좌표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마침 x축이 y는 0이거든 이게 지금. 그래서 x축 위에 점이 찍힐 수 없다 이 의미라고. x축 위에 점이 안 찍힌다. 자 그런데 생겨먹은 모양 봐봐. 아까 x가 커지면 전체가 작아진다라고 했으니까 점점 지금 이렇게 이 y 값이 작아지는 내려가는 꼴인데 이게 x축을 뚫고 내려가지 않는다고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x가 이제 한없이 0에 가까워지면은 분모가 지금 작아지는 거니까 전체가 한없이 커지면 이게 뚫고 갈 것 같지만 이렇게 그렇게 뚫고 가는 게 아니다. y축에 가까워질 뿐 같지는 않는 거야. 만나지는 않는 개념으로 보는 거야. 만나지 않는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수학에서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곡선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근데 만나지는 않을 때 이러한 선을 무슨 선이라고 하냐면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다라고 해가지고 점근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점근선. 저걸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리함수의 기본 정의역, 치역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정의역은 이겁니다. 이제 뭐냐면 그 분모가 0이 되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즉 0이 아닌 실수 전체 집합이야. 영이 아닌 실수 전체 집합. 이게 치역도 똑같습니다. y의 범위도 똑같다 이거야. 얘도 0이 아닌 실수 전체 집합. 이게 되겠고요. 자, 근데 쟤를 이렇게 표현해도 돼. 좀 기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조건 제시법으로 x바 x가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의미야. 0 빼고 다 된다 이 얘기입니다. 뭐 조금이라도 이제 이 쓰는 걸 줄이려면은 이렇게 중괄호 표현으로도 바꿔봐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자 이제 여기 진화는 4분면 나옵니다. 진화는 4분면. 자 지금 y는 x분의 k꼴 지금 다루고 있는데 k가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그래프 그려지는 위치가 정해진대. 자 만약에 봐봐. 그 지금 y는 x분의 k의 그래프인데 만약에 k가 양수다. 만약에 k가 만약에 양수면은 지금 1, 4분면 쪽, 3, 4분면 쪽에 그려진다 이거야. k가 양수일 때 제1, 3, 4분면을 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k가 음수일 때입니다. k가 음수일 때에는 지금 그래프가 k가 음수면 x가 뭐가 들어가고 y가 뭐가 나올 때 2, 4, 4분면을 짓는다 이거거든. 2, 4, 4분면. 제 2, 4, 4분면이라고 하는 거야. 제 2, 4, 4분면. 제 2, 4, 4분면이라고 얘기를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이 이제. 자, 점근선은 그 이제 직선이에요. 직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라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여기 작성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작성하는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이 기본 유리함수 꼴은 x축이 점근선, y축이 점근선이거든 이제.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면은 x는 0, y는 0 이렇게 점근선을 x쪽 하나랑 y쪽 하나씩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x 하나, y 하나. 그래가지고 x는 0은 y축이죠 이제. y는 0은 이제 x축으로 의미하겠죠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대칭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대칭성.
자, 점대칭, 선대칭 두 가지 대칭성을 갖는데, 자, 요거 한번 볼래? 지금 요거 그 y는 x분의 k에서 k가 양수일 때의 그래프가 여기 그림상 지금 약간 갈색 같은 건데, 지금 이 1, 4분면, 3, 4분면에 그려지죠, 지금. 그런데 이 y는 x분의 k라는 이 갈색 유리함수는 지금 그림을 보면은 뭔가 원점을 기준으로 뭔가 약간 대칭으로 접은 느낌 나니? 대칭으로 접은 느낌? 대칭의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느껴져야 돼, 이게. 느껴지니? 그럼 요것도 느껴지니? 자, 이 갈색은 지금 그 이 0,0 있지, 원점.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 이거 대칭으로 보이니? 갈색. 대칭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삐딱하게 한번 이렇게 꺾어봐, 이제 고개를 이제. 삐딱하게 꺾으면은 이거 접은 모양처럼 보이니, 이제 이렇게 접은 모양? 그러면은 이제 확인이 되는 거야. 접은 모양처럼 보시면. 그런데 이것도 있어. 그 기울기가 그 마이너스 1은 직선 있죠. 이거. 아직 갈색이야. 갈색이 이 초록색 선에 대해서도 대칭이야. 초록색 선에 대해서도. 그런데 지금은 K가 양수일 때 있지만 K가 음수일 때도 생각해 보시면 자,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요 파란색을 보시면 파란색도 지금 요 분홍색에 대해서 파란색도 대칭이죠. 그죠? 대칭이고 파란색도 이 초록색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도 완벽히 포개어지는 상황이니까 결론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대칭성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 다음에 어떤 직선에 대해서 이제 선대칭이냐 이걸 적어야 되는데 점대칭은 이거야. 0,0 점대칭이고 선대칭은 y는 필마 x라는 이러한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점, 직선, 0,0 대칭, 직선 y는 필마 x 대칭. 근데 여기다가 내가 조금 말을 추가할 거야 이제. 추가. 이 0,0이라는 거랑 이 직선이 어떻게 등장한 거냐면 근거가 있어. 자, 이게 중요해. 두 점근선의 교점.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은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제. 직선은 뭐냐면은 직선은 그 두 점근선을 지나고 두 점근선의 교점이야 교점.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필마 1인 직선. 이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 됩니다. 이 직선에 대해서. 이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대칭성 두 가지인데 결국 이제 위에 점대칭이든 밑에 선대칭이든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는 두 점근선의 교점이 일단 기본이야. 두 점근선의 교점. 저거를 알려면은 점근선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점근선이 뭔지.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점근선 파악이 가장 중요한 거야. 점근선 파악이. 자, 그리고 이제 절대값 K가 커지면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요건데 자, 지금 여기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파란색에서 흰색,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절대값 K 값이 지금 커지는 셈인데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절대값 K가 커지는 건데 뭔가 이 K가 커질수록 이 약간 중심에서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이게 멀어지는 느낌이거든. 멀어지는 느낌. 그래서 얘는 절대값 K가 커지면 0,0에 가까워진다. 절대값 K가 작아지면은 잠깐만 다시 0,0에서 멀어진다. 다시 정정. 0,0에서 멀어진다. 절대값 K가 작아질수록 0,0에 가까워진다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저 0,0이 뭐 하는 점이냐? 이 0,0이 뭐 하는 점이냐? 이게 두 점근선의 교점인 거야. 두 점근선의 교점. 그래서 결국에는 두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멀어지냐 가까워지느냐 라는 걸 논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논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잠깐만 좀 끊었다가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의 그래프인데 형태가 이번에는 조금 변형된 꼴을 볼 거거든. 아까는 좀 단순한 꼴이었어. y는 x분의 k. 근데 이번에 좀 복잡하게 분자분모에 다 x가 들어가 있는 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먼저 그 앞에 거랑 좀 그나마 연관 있는 이 꼴부터 볼게요. 이제 이 꼴부터 이제. 자, 얘가 이제 보시면 y는 x-p분의 k 플러스 q의 그래프인데, 자, 얘가 어떤 꼴이냐. 앞에서 보셨던 y는 x분의 k 있죠, 이거. 평행이동에서 얻어지는 거야, 평행이동에서. 우리 그 도형의 이동 기억나십니까? 도형의 이동? 그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해야 이렇게 바뀌니? x가 x-p로 바뀌는 거는 x축으로 p만큼 반대보호라고 얘기를 했어. x축으로 p,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면은 x 대신에 x 빼기 p를 넣으시는 거고,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는 거는 원래는 y 대신에 y 빼기 q이긴 한데 보통 이제 넘길 거니까 바로 우변에다가 얘는 이제 q를 더하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하면은 아까 확인하셨던 좀 몇 가지 사실들 있죠. 뭐 정의역 지역이나 점근선의 위치가 좀 바뀌어, 위치가.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은 간단해. 평행 이동한 만큼 바뀌어. 평행 이동한 만큼. 자,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점선이 원래 y는 x분의 k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y축과 x축이 점근선으로 작용했는데, 뭐 pq만큼, 뭐 이렇게 pq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은 이 두 점근선의 교점이 p, q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야,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옮기는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만약에 옮겨서 이번에는 두 점근선의 교점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 원래 x는 0이 점근선이었으면 p만큼 이동해. x는 p로 이동하지 않을까? 같이 딸려갈 거 아니야, 점근선 중에 이제. 원래 y는 0이라는 점근선이었는데 q만큼 이동하면은 점근선도 y는 q로 딸려가지 않을까라는 거야. 딸려가지 않을까?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평행이동을 pq만큼 이동을 해 봤는데, 이제 pq만큼을. 자, 그래서 이거 먼저 쓸게. 사실 점근선을 먼저 좀 설명해야 얘네들이 설명이 좀 되긴 하거든. 점근선, 평행 이동한 만큼입니다. x는 p, y는 q가 점근선이야. 그런데 저 점근선이 이제 어떻게 정의역, 치역에 작용하냐면은, 그러면은 봐봐. 정의역은 원래 x의 범위잖아. 그러면 지금 분모에 x가 있는데 우리 수학에서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 x가 몇이면 안 되는 거야, 이거? p이면 안 되는 거 아니니?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은 x가 p가 아니어야 된다. 나머지는 다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된다. 이렇게 좀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치역입니다, 치역. 치역은 이제 뭐냐면 이 분수식 자체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 분자가 0이 아니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y는 q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더하기 q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y는 절대 q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다.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로 이제 보시는 것이고, 이걸 만족하는 실수.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야. 결론. 점근선의 그 x값, y값 있잖아. 그게 여기 그대로 오지 않니? 여기? 그대로 오는 겁니다. 여기 그대로. 똑같이 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얘도 그러면은 대칭성. 그 점대칭, 선대칭이 있었고, 걔네들은 두 점근선의 교점을 기반으로 하는 거였는데, 지금 두 점근선이 하나는 x는 p, 그 다음에 이제 y는 q였으니까 두 점근선의 교점이 뭐냐면은 이제 p, q의 점대칭인 거야. 점 p, q 대칭. 그럼 선대칭은 무엇이냐? 선대칭은 아까 기울기가 몇이라고 했냐면은 플마 1. 직선 y는 플마 x-p 플러스 q. 이게 p, q를 지나는 직선 아니니? 이거? 그러니까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것이고, 좀 더 한번 설명을 좀 더 달아두게 되면은, 왜 저 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은 원래 점대칭은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씁시다. 그 다음에 선대칭은 이제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자, 기울기가 몇이냐? 기울기가 필마 1인 직선입니다. 기울기가 필마 1인 직선. 이러한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었어. 이러한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5번. 절대값 K값에 따른 그래프의 모양인데, 이거 아까랑 똑같아. 그 분수식에 지금 K의 기능을 좀 알아야 되는데, K가 사실은 이 분수항의 분자야, 얘들아. 이 절대값이 크면은 아까 멀어진다라고 했거든요. 두 점근선의 교점 P, Q에서 멀어집니다. 이제 P, Q에서 멀어진다. 작아지면 가까워진다 라고 쓰도록 할게. P, Q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렇게 보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마지막 내용. 자, 이제 아까 지금 여기 아까 분수식에 그 분자분모에 둘 다 x가 있는 꼴이었잖아. 분자분모에 둘 다 x가 있는 꼴. 이런 꼴인데, 자, 이제 저 꼴이 나오는 거야. 이게 가장 복잡한 꼴이거든. 이게 이제 우리 기억나시나? 우리 이제 다 배워서 아시죠? 그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아니? 기억나시니? 기본형이 뭐였어? 기본형이? 중심이 몇인 거? 0,0. 표준형이 뭐였어? A, P. 그 다음에 일반형이 뭐였어? 그 다 전개한 꼴 있지. 원래 원의 방정식이 제곱 더하기 제곱꼴이잖아. 그거를 다 제곱을 풀어가지고 전개한 게 일반형이었어, 얘들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 하죠, 이제? 기억이.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돼. 유리함수도 결국 어떤 느낌이냐면은, 결국, 얘들아, 가장 기본 꼴 있잖아. 얘가 기본형이야. 얘가 기본형.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유리함수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이 된 게 얘가 약간 표준형 느낌이야. 표준형. P, Q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이 꼴이 일반형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저 꼴이 일반형이야. 자, 근데 우리가 원방이랑 연관 지으면 돼. 원방도 막 다 전개가 되어 있는 거는 우리 그 완전제곱 묶었던 거 기억나? 완전제곱 묶었던 거. 그래서 얘도 그 일반형 같은 느낌인데 일반형은 이제 우리가 표준형으로 좀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좀 변형을 해줘야 돼. 원방에서는 완전제곱을 만드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였지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저렇게 변형할 수가 있냐면 그 아까 앞에서 그 뭐 분자를 분모로 나누라 이거 기억나니? 분자를 분모로 나누라. 그거를 이제 여기서 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하는 거야.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거나 분자가 오히려 클 때는 분자를 분모로 나눗셈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눗셈을. 이거 나눗셈 하는 거 잘 봐, 이거. 자, CX 플러스 D로 나눌 겁니다.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이 나눗셈을 하라, 이거야. 이걸 하라, 이거를. 이걸 해주셔야 되거든. 자, 이거를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여기 뭘 곱해야 되니, 여기다가? 이거 뭐 곱해야 돼, 이거? 이거 없어지려면? C분의 A. 곱하면 AX야. 곱하면 AX.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AX 플러스 C분의 AD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빼주시게 되면은 결국에 B 마이너스 C분의 AD 이렇게 나오게 될 거거든요. 저 이제 나머지가 이제.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형되는지 봐봐. 결국 그러면 이게 이거야. 얘 있지, 얘. 얘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Y는 CX 플러스 D분의 분자를 분모로 지금 나눠봤잖아요. 나눠봤으면은 지금 이거야 이제. 자,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이제 이 몫을 곱해줘야 돼. 잠깐만 다시. 다시 정정. 이거 이제 그 CX 플러스 D입니다. CX 플러스 D 거기다가 몫을 곱해주시게 되고 몫을 그 다음에 나머지 얘를 더해주는 표현이야. 나머지를 이제 이렇게 이제 되게 막 복잡하게 나오죠. 되게 복잡하게. 그냥 좀 복잡하게 문자로 일반화되어 있는 꼴을 그냥 나눠봤다라는 거야. 나눠봤다. 나눠봤으니까 이제 저 분자 있죠, 분자. 요 분자 AX 플러스 B를 이제 나누는 수와 몫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러면 우리가 뭐 해볼 수 있냐면은 찢어봐,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찢어보세요, 이제. 찢어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 뒤에 먼저 CX 플러스 D분의 B 마이너스 C분의 AD
그 다음에 앞부분은 이게 약분이 되는 거니까 남는 게 C분의 A가 되는 거야. C분의 A. 이렇게 나눗셈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눗셈을 이제.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요거 예시를 들어줄게. 저게 A, B, C, D가 좀 약간 어렵고 약간 딱딱해 보여서 예시를 들어줄게. 봐봐. 예시. 자, Y는 자, 예를 들어서 X-1분의 X 플러스 1. 좀 간단한 거 예시로 들어볼게. 그러면은 요 2 하나 붙이자. 자, 그러면은 이제 분자를 분모로 나눗셈을 해보라고 했죠. 분자를 분모로 나눗셈 이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거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이제 2가 이제 필요할 거 아닙니까? 2x-2. 그래서 빼주시게 되면은 3이 남게 될 거 아니야, 3. 그러면은 이제 마저 해볼게, 이거. 이제 분자를 그러면은 이제 x-1에 관련된 식으로 몫이 2고 나머지가 3인 거니까 찢어주면은 뒤에 먼저 나머지 부분이 분자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몫이 나왔던 부분이 뒤에 상수로 빠집니다. 이렇게 이제 상수로 빠지게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건 기본 방법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문제 푸실 때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빠르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야. 빨리 하는 방법으로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언제야? 4년 전에는 이 방법을 나만 아는 줄 알았거든, 이제.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어디 가서 절대 알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젠 좀 아는 것 같더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이거야. 얘를 얘로 빨리 변형하는 방법. 요걸 알려줄 거야. 자, 쉽게 생각해서 이거야. 자, 분모가 0이 되는 x 몇이야? 1. 그거 분자에 대입해. 몇이야? 3. 그게 나머지야. 그게 나머지. 그게 나머지고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어떻게 찾느냐? 그냥 요 분수식에 x의 개수를 끄집어내면 돼. x의 개수로. 요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은 바로 한 번에 할 수가 있지 않니? 바로 한 번에. 그렇게 방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옛날엔 나만 아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이제 좀 알더라, 이제. 이게 유튜브에 막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이제 막 알더라,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뭐 지금 당장 맞추라는 건 아닌데 만약에 생각해서 만약에 맞춰오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선물을 하나 좀 드릴게. 알겠지? 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 챗GPT 검색하지 마시고 안 나와. 검색하지 마시고. 자, 정의역입니다. 자, 정의역은 뭐냐면은 결국 분모가 0이 되는 거를 체크해서 자,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C분의 D거든요. 마이너스 C분의 D. 걔를 뺀 전체. X가 마이너스 C분의 D가 아닌 모든 실수가 가능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치역이야, 얘들아. 치역 이제. 치역은 이제 뭐냐면은 얘들아 사실 아까 요 꼴 있지, 요 꼴. 그 X-P 나와 있던 꼴 있지. 사실 아까 이거 접는선이 X는 P, Y는 Q였거든. 사실 정의역을 찾기 쉬운 게 그냥 분모가 0 되는 거 찾으면 돼. 근데 아까 Y에 대한 정문선은 뭘 보시는 거냐면 얘들아 요거야. 뒤에 상수항이 여러분들이 아까 그거 보시는 거야? 뒤에 상수항이 Y에 대한 정문선이에요, 얘들아. 뒤에 상수항이 Y에 대한 정문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열로 넘어오시면은 지금 봐봐. 지금 최종적으로 저 유리함수 변형했을 때 뭐 이렇게 된다며. 이게 점근선이야. 이게 점근선. 그런데 아까 요거를 빨리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결론. 유리함수가 이렇게 분자분모에 동시에 x가 들어가 있는 꼴일 때에는 이 x의 개수가 상수항이 되는 거니까 저 x의 개수가 y에 대한 그 점근선이 되는 거야. y에 대한 점근선. 그래서 치역은 y가 아니다. 저 c분의 a가 아니다라고 쓰시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정의역 치역에 들어갔던 그 값들이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점근선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찾아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 유리함수는 항상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되는 걸 찾으면 돼. 분모가 0 되는 거. 분자는 다시 그 치역은 뭐냐면은 이 위아래에 동시에 x가 있으면 변형해가지고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 x의 개수가 그 y에 대한 점근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자, 역함수인데 얘들아 역함수는 이거야. 이제 역함수 구하는 방법 기억나니? 방법.
역함수 구하려면은 가장 먼저 뭐부터 하라고 했죠? 뭐부터? 이제 x는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x는으로. 요걸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 요거는 이제 일단은 결과부터 일단 써놓겠습니다. 역함수가 여기 볼래 이거?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인데 얘네의 그 개수를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뒤집으면 돼. 그렇게 좀 외워놔. 저렇게 된 부분에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좀 뒤집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자. 자, 저거는 이제 역함수 구해 보니까 그냥 저렇게 나오는 거야. 그거 한번 좀 설명드릴게.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요건데 이거 내가 x는으로 정리해야 돼. 정리하시려면은 먼저 양변에 분모를 곱합니다. 분모를 이제. 분모를 곱해보시면 뭐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다 전개를 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전개를 이제. 전개해 주시면 cxy 플러스 d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적절히 이항을 해줄 거야. 이항을 이제. 적절히 이항을 해주면 얘네들이 서로 자리를 바꿉니다. 이항을 합니다. 그럼 얘가 넘어오면은 자 이거 좀 자리 바꿀게. cyx 마이너스 ax는 마이너스 dy 플러스 p. 그래서 여기서 이제 x로 묶여. 마이너스 dy 플러스 p. 이렇게 나오는데 x를 구하고 싶으니까 저 괄호로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괄호로 이제 cy 마이너스 a 마이너스 dy 플러스 p. 이렇게 x는으로 이제 비로소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xy를 서로 이제 바꿔치기 해야죠. 이제 바꿔치기 하는 순간 y는 cx 마이너스 a 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b가 나온다 이거야.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똑같죠? 저거랑?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우리가. 공식처럼 외워놓으라고. 공식처럼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자, 그 다음 필수 예제야. 자, 이 내용이 여기 좀 많아 얘들아. 이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내용 완벽하게 다 숙지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 자, 필수 예제 5번부터 14번까지 10문제 보셔야 됩니다. 10문제. 자, 보시면 일단 함수 그려보는 거 해보는 거야. 함수 그려보는 거.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구해주라고 돼 있죠. 자, 한번 해볼게. 자, 1번. 자, 일단은 1번은 지금 항상 유리함수를 이제 그리거나 문제를 풀 때는 뭘 먼저 파악하라고 했지? 점근선. 점근선 파악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x에 대한 점근선 바로 나와야 돼. 몇이야 이거? 분모가 0 되는 거 1.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 2 해가지고 점근선 먼저 여기다 써볼게. 일단 정의역, 치역, 점근선 여기 좀 미리 여기 위에다가 써놓으시고 점근선 x에 대한 점근선 분모가 0 되는 거 y에 대한 점근선 이제 상수항 부분을 얘기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점근선의 저 x, y 값을 베이스로 정의역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잖아. 1이 아닌 나머지 전체. 치역. 2가 아닌 나머지 전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서. 자,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 잘 보세요. 그리는 거. 일단 점근선을 이제 그려야 돼. 근데 보통 점근선은 점선으로 많이 그려. 점선으로 이제. 자, x는 1. 근데 이거 안 헷갈리시죠? x는 1이 가로로 긋는 건지 세로로 긋는지 헷갈리시는데 혹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세로로 긋는 거야? 세로로. 자, x는 하니까 뭐 x축이 떠오르나 봐. 그래가지고 가로로 긋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야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매년 진짜 신기한 학생들이 있어. 신기한 학생들 한 친구 있는데 x는 1 이렇게 세로로 점선으로 할게. y는 2 이 정도 점선으로 한번 표시해볼게. 이제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여기 유리함수 그리면서 점선으로 저렇게 표시할 때마다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쌤은 왜 드르륵 안 하세요?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이제.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이제. 드르륵은 내가 다 할 수가 있어.
근데 난 이렇게 찍는 게 좀 더 이쁘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알겠지? 드르륵을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는. 안 하는 거야 일부러 이제. 좀 뭔가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일일이 난 찍습니다 이제. 자, 자 이거 보시면 지금 이제 점선은 표시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리함수를 이제 여기다가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자, 먼저 고려할 점. 그 분수항의 부호를 따져야 되는데 그 여기서의 분수항의 부호의 기준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느낌. 약간 x의 개수를 같이 봐. 분자랑 묶어가지고. 그러면은 약간 개수가 1분의 1 같은 느낌이죠,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지? 1분의 1. 뭐 정확히는 아니지만. 양수이니까 분수항의 부호가 양수면 아까 이거 몇 사분면인지 기억나니? 분수항의 부호가 양수면 아까 k가 양수일 때를 생각하면 돼. 몇이었습니까, 이거? 1, 3. 외워놔, 얘들아. 1, 3이야. 근데 조심하실 점. 그 진짜로 1, 4분면, 3, 4분면에 그리시는 게 아니야. 얘는 평행 이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근선을 이제 그 1, 4, 점근선을 축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점근선 기준 1, 4분면, 그 다음에 3, 4분면처럼 그림을 그려. 점근선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시는데 자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어. 함수 그릴 때 항상 뭐 신경 써야 되니? 함수 그릴 때. 함수 그릴 때 뭐 신경 써야 되니? 어? y절편. y절편 신경 써야 돼. 자, x에 0 넣어봐야 되거든? 이거 x에 0 넣어주면은 y가 지금 몇 나오십니까, 이거? 1 나옵니다. 그러니까 y절편이 양수이니까 0,1을 지나게, 즉 x쪽보다 윗부분을 지나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야 되고, 이제. 해주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2번은 이제 정의역, 치역, 점근선인데, 이제. 정의역, 치역, 점근선 해보실 건데. 자, 2번은 지금 함수가 뭐식이냐. 이거 분자 분모에 다 x가 있는 꼴이거든요. 변형을 해보셔야 됩니다, 변형을 이제. 이거 변형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이제 변형하는 방법. 자, 분모가 0이 되는 x를 분자에 대입해라. 마 1을 대입하면 이거 몇 나오니, 이거?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분모 그대로 분자 마이너스 1에 x의 개수를 끄집어 내주시면은 이렇게 유리함수식이 나오게 될 것 같고 저 함수를 이제 그려보시면 되는데 그리기 전에 점근선과 정의역, 치역부터 확인할게. 점근선은 지금 분모가 0 되는 거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눈이 막 졸리려고 하봐 이제 막 졸리려고 해. y는 이제 마이너스 2죠. y도 상수항 부분 마이너스 2니까 얘를 베이스로 하셔가지고 정의역, 치역을 작성을 하십니다. 정의역, 치역을 이제.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인 실수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역, 치역을 저렇게 작성을 하시고 정의역, 치역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베이스로 해서 함수를 좀 그려볼 건데 이제 함수를 이제 자 점근선 이제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 표시를 해줄 거야 이제. 자, 드르륵 안 할 거야.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표시해줘가지고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좀 표시해볼게 이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유리함수 그리려고 하는데 항상 얘들아 분수항의 부호 봐야 돼. 분수항의 부호. 지금 x 앞쪽까지 같이 봐서 이거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이거? 누가 봐도 음수지 그지? 누가 봐도 음수면은 몇몇 4분면 이거? 2, 4, 4분면. 그런데 점근선을 기준으로 보고 2, 4, 4분면이 그리는 거야. 그러면은 점근선을 x축, y축처럼 보면은 2, 4분면, 또 4, 4분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유리함수 그리는 방법이야. 이게 이제 그리는 방법이고 6번을 봅시다. 6번. 자, 요거 좀 잘 봐야 되는 문제. 요거 이제. 근데 얘들아 지금 그 변형하는 그 빠르게 변형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했는데 항상 수학 문제가 그래 이제 어떻게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유리함수 아까 형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너네들을 괴롭히려면은 그나마 가장 복잡하게 식을 주지 않겠니?
일반형으로 줘가지고 이처럼 분자 분모에 다 x가 들어있는 이렇게 일반형으로 줘가지고 너네를 좀 더 계산을 시키고 고생을 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걸 이미 우리가 원해방정식에서 느꼈어. 원해방정식 문제 아마 숙제하셨을 때 완전 제곱 아마 되게 많이 했을 거 너네가 이제.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자 그럼 필수예제 6번 한번 봐봐. 이 함수랑 겹쳐지는 거를 찾으라는 건데 이게 겹쳐지려면은 이 함수의 굴곡이라고 할까? 이제 유리함수도 이제 곡선이잖아. 자, 이 곡선의 굴곡은 이제 어떻게 이제 연관되냐면은 그 y는 x분의 k 할 때 있잖아. 이게 절대값 k가 뭐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 두 점근선의 교점에서 뭐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은 k 값이 결국에 이 곡선이 좀 휘어진 정도, 굴곡에 좀 영향을 줄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평행 이동했을 때 얘랑 똑같아지는 걸 찾으라는 거니까 똑같아지려면 여기서 뭘 봐야 할까? 분자를 봐야 돼, 분자. 결국 분자가 1인 걸 찾으라는 거야.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식변형했을 때 분자가 1인 걸 찾으라는 거야. 식변형을 다 해봅시다. 1번. 자, 얘 분모가 0 되는 거 마 1을 분자에 넣으니까 마 1이고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플러스 1입니다. 일단 다 변형하고 따져볼게. 그 다음 2번인데 2번은 분모가 0 되는 거 마이너스 1을 분자에 대입해 주시고 x의 개수 이렇게 표현해 보시고 3번입니다. 이제 이거 분모가 0 되는 게 1이야. 1. 1을 분자에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에 x의 개수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플러스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4번은 자, 분모가 0 되는 게 마 1입니다. 마 1. 얘를 분자에 대입해 보시면은 이제 2가 되고 x의 개수 플러스 1. 자, 마지막 5번입니다. 5번을 잘 봐야 돼, 얘들아. 5번을. 분모가 0 되는 거 분자에 대입하면 몇이야, 이거? 1이거든, 1. 근데 얘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1이긴 한데 이거 여기 뒤에 뭐라고 써야 돼, 이거? 이거 2라고 하면 안 되겠지? x의 개수를 읽는 거야, x의 개수. 마일이라 쓰는 거지, 마일. 이거 조심하시고. 저렇게 다 변형을 해놨는데 아까도 이제 대답하셨듯이 이거 분자가 1인 거 찾는 거야. 분자가 1인 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x의 개수까지 같이 봐가지고 1분의 1일 꼴을 찾는 거지. 1분의 1 꼴. 그게 지금 몇 번밖에 없겠습니까, 지금? 요거 1분의 마이너스 1, 1분의 마이너스 2, 2분의 마이너스 1이야. 이거 2분의 마이너스 1이야. 이거는 조심해줘야 돼. 이거 2분의야, 이거. 그 다음에 이거 1분의 2, 그 다음에 1분의 1. 5번이 원하는 답이야. 5번이. 5번이 원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기 바라고. 7번. 자, 이제 유리함수 점근선에 대한 얘기인데, 점근선. 자, 요 유리함수가 2점을 지나는데,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 y는 3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ABC를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점근선이 되게 중요한 정보야. 점근선 요거 숫자 있죠? 요거 숫자. 요 숫자가 이제 뭐냐? 자, 이 x값은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야, 이거. 얘들아,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 그렇기 때문에 저거 분모에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C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C가 2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3입니다. Y는 4. 자, 얘는 이 유리함수를 내가 변형을 하면은 지금 이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분모가 0 되는 거 막 대입하고 막 얘기했잖아, 이제. 근데 그랬을 때 이 X의 개수 부분이 뒤에 상수항으로 딸려 나온다라고 했고 그 상수항이 Y에 대한 점근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 C분의가 아니라 1분의 A지. 1분의 A가 3이라는 거야. 여기서 1분의 A가 3.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 식 변형을 좀 해줄게, 이제. 자, 지금 일단 그 변형하기 전에 먼저 알아낸 정보 먼저 대입 먼저 해 보시고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p 이런 유리함수인데 이게 지금 0,1을 지난대. 0,1. 그냥 뭐 대입하면 되잖아. 0,1.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y가 1이고 그럼 2분의 b가 나온다. b가 2 나옵니다. b가 2.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 b는 2.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금 잠깐만. a 플러스 다도하면 지금 안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부호가 플러스죠. 마이너스 2하고 3이니까 C가 2가 맞고 A가 3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Y는 X 플러스 2분의 그 다음에 3X 플러스 P 해가지고 3,1이지 지금 미쳤지? 3,1 자 그러면은 3,1 다시 한번 대입해 볼게요. 3,1 대입해 보시면 여기 9 플러스 P 나누기 5 해주신 게 1이기 때문에 여기서 B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4 나오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라고 답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이 세 개를 더해 주시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 1번. 1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번으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그 다음 8번. 자, 8번 보시면 자, 8번은 이제 대칭성에 대한 얘기인데 대칭성. 자, 보니까 저 함수의 그래프가 2,1에 대해서 대칭일 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일단은 이 2,1의 대칭이라는 말 자체가 점근선을 알려주는 단서야. 왜냐면 이 대칭인 이 점에 대해서 x는 2, y는 1이 점근선이거든. 이게 점근선. 아까 말씀드렸죠.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라고 했지.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 그래서 얘도 점근선을 알려준 셈이다. 점근선을. 그러면 x는 2라는 점근선 분모가 0이 되는 겁니다. 분모가 0 되는 거. 분모가 0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y는 1이라는 점근선은 뒤에 상수항 부분인데 이 x의 개수가 그러면은 y에 대한 점근선 1이 되어야 되겠죠. y에 대한 점근선 1이 되어야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A, B는 이제 구했죠? A가 1, B가 마이너스 2. 그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고 이제 2번입니다. 2번. 자, 이 유리함수가 어떤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까라는 얘기야. 어떤 두 직선. 자, 이것도 얘기했던 게 그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몇인 직선? 기울기가? 풀마 1? 그러면은 얘는 이제 자, Y는 기울기가 풀마 1이니까 풀마 1. 그 다음에 지나는 점 두 점근선의 교점인 2,1을 우리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x-2에 플러스 1로 표현했었습니다. 이제 뭐 다 전개해서 풀어보면은 x-1 있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9번. 자, 9번 문제. 이거 9번 문제 보니까 이거 좀 막 별표 쳐야 되고, 별표 쳐야 될 것 같은 생각 막 들지 않니? 별표? 별표 몇 개 쳐야 되겠니, 이거? 몇 개 쳐야 될 것 같니, 이거? 너요? 몇 개 쳐야 되겠니, 이거? 한 개만 치세요, 한 개만. 한 개만 치세요. 자, 그 유리함수를 대표하는 유형이야, 대표하는 유형.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 주고 AB 그 미정계수 ABC를 찾으라라는 유형인데 자 봐봐 그래프를 보고 좀 알아낼 수 있는 얻어낼 수 있는 정보를 한번 써보시면 자 얘들아 이게 점선으로 주어진 게 점근선이에요. 이거 X는 2라는 점근선이 있고 Y는 1이라는 점근선이 지금 있는 거야. Y는 1. 자 그러면은 봐봐 그러면은 지금 이 XY 점근선 아까 얘기했듯이 X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거를 찾으시는 거고요. B를 구해볼게요. B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Y에 대한 점근선입니다. Y 점근선은 이 X 앞쪽을 보라고 했습니다. X 앞쪽을. A분의 1이죠. A분의 1이 1이니까 A가 1이 나와야 될 것 같고 B는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 마이너스 2라는 걸. A, B를 저렇게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C까지 찾아줘야 되는데 정보가 하나 더 필요해. 근데 보통 정보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자 지금 미지수가 지금 몇 개야 제가?
A, B, C 3개야, 3개. 식도 3개가 필요할 거야. 근데 지금 식 2개 나왔지? 점근선에 대해서. 나머지 하나의 식은 보통 지나는 점으로 알려줘. 지나는 점으로. 지금 1,0 지나지 않니? 1,0. 1,0을 지나니까 1,0을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대입해 보시는데, 근데, 얘들아, 잠깐만. 대입하기 전에 요거 한번 유리함수 한번 식 쓰고 한번 들어갈게. 미리 식 쓰고. 이거 지금 A가 1, B가 마이너스니까 요거 한번 쓰고 대입해 볼게. 요거 한번 쓰고. 이걸 쓰는 이유가 있어. 자, 내가 이제 1,0을 지금 지나니까 1,0 대입을 해볼 거잖아요. 대입하시면, 봐봐.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C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 그냥 바로 C가 몇입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A, B, C를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답이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를 답으로 해주시면 답이 이제 1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지금 절편을 대입하는 거잖아. X절편. 유리함수를 보통 변형을 이제 해놓으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근데 절편을 구할 때는 변형하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살려놓는 게 나아. 변형하지 않고. 자, 왜 그러냐? 잘 봐봐, 이거. 이제 절편이라는 거는 보통 하나가 0인 거잖아. 둘 중에 하나가 0. 1,0을 지나니까 지금 대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X절편 1,0을 활용할 때는 얘들아 결국 그 수학은 분수식이 만약에 0이면 무조건 분자가 0이야. 그러니까 분모 신경 안 쓰고 분자만 바로 0 되는 거 찾으면 되지 않니? C가 마이너스 1이야. 알겠지? 그리고 하나 더. 자, Y절편이 중요해. Y절편. Y절편은 X가 몇일 때? 0일 때야. 그러면은 요거 뒤에만 보면 되니? 뒤에만? X 0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Y가 바로 뒷부분으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빠르게 볼 수가 있지. 빠르게 계산할 수 있지. 변형을 해놓은 다음에 하는 게 더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그 변형을 항상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거야. 웬만하면은 거의 90% 이상은 변형을 해놔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지만, 근데 구해야 되는 정보가 만약에 X절편, Y절편이라면 변형되기 전의 식이 그건 구하는 게 좀 더 빠를 수도 있다 이거야. 변형되기 전의 식이. 자, 당연히 변형해도 답이 나오겠죠? 변형해도 이제.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 얘들아? 이 얘기를? 나는 이제 그 효율을 좀 추구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너네가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시간을 더 줄여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너네 이제 그 교육과정 이제 첫 해제시니까 학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를 보니까 뭐 여기 지금 뭐 여러 학교들 있지만 그냥 뭐 너네뿐만 아니라 그냥 전국적으로 그 고1 시험 보니까 진짜 개판이거든 내가 봤을 때. 왜 개판일까? 너무 쉬워가지고 진짜. 너네는 쉽게 안 느꼈겠지만 진짜 너무 쉬워 진짜. 너무 쉬워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뭐 쉽다 하더라도 당연히 빨리 푸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제. 빨리 풀고 검토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있어야지. 아시겠죠? 자, 10번을 봅시다. 10번. 자, 요 함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자, 일단은 웬만하면 변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형하고 들어갈게. 자, 분모가 0 되는 거. 2를 분자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분자가 1 나오는 1. 자, x-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x의 개수 보시는 것이죠? x의 개수 마3입니다. 마3. 이렇게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 지금 이 유리함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라 라는 거야. 이 유리함수에 대해서 확인해봐라. 자, 그러면 보시면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얻어낸 것이 있냐? 라는 건데 얘를 한번 그대로 평행 이동 해볼게. 저거 x 대신에 x 빼기 2 넣으시고 그 다음에 y 우변에다가 바로 마3을 반영해 주시면 똑같아지는 거 확인이 되죠? 똑같아지는 거. 얘는 되시는 겁니다. 오케이. 되는 거. 자, 2번입니다. 정의역 치역인데 이거 점근선 찾으면 되는 거라고 했잖아. 자, 분모가 0 되는 거 지금 이제 2가 되겠고 그때 상수항이 마3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점근선을 2하고 마3으로 찾으면 2하고 마3이 맞고 3번도 자연스럽게 맞게 되는 거지. 3번도 이제. 그 다음에 4번.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4번.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절편에 대한 얘기야. 자, 근데 자, 답을 빨리 내는 거. 변형하기 전의 식에서 뭐라고 했지 얘들아?
자, 이거 x절편 y가 0일 때니까 이거 분자가 0 되는 것만 보면 되잖아. 그게 3분의 7이야. 바로 보이니 이거? y절편은 이제 y축과 만나는 점 x에 0 넣어봐. 0 들어가면 여기 뒤에만 보면 되잖아. 뒤에만. 마이너스 2분의 7 바로 보이니까.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말을 거스르고 요걸로 한다. 요걸로. 물론 답은 나와. 근데 봐봐. 여기다가 이제 x에 0 넣고 y 계산을 하나 아니면 y가 0이 되도록 하면 x를 구하나 비교해 보면은 여기서 구하는 게 훨씬 나아.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걸 다 겪어본 사람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번이야, 5번. 5번은 그래프가 몇 사분면을 과연 지날까라는 얘기인데 자,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됩니다. 사실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면 무조건 변형해야 돼, 얘들아. 변형하기 전의 정보로는 여기서도 사실 점근선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이게 몇 사분면에 그려지는지는 여기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변형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변형을. 근데 해놨죠, 일단. 점근선이 x는 2, 그 다음에 y는 마3으로 점근선이 일단 나오게 되겠는데 x는 2, y는 마4. 좀만 내릴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가 여기 분수항의 부호가 양수입니다. 분수항의 부호가 양수. 몇몇 4분면이라고 했죠, 이거? 1, 3. 그러면은 자, 3, 4분면 쪽 점근선 기준이야. 여기 그랬는데 여기가 좀 애매해. 뭐가 애매하냐면 이 y축과 만나는 점이 x축 밑에 있냐? 원점을 지나냐? 아니면 x축 윗부분을 지나냐? 이거 꼭 따져야 돼, 이제. 모든 함수 그릴 때 기본이야, 이거, 얘들아. 기본이야, 기본. 그런데 사실 4번에서 y절편 확인했었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7 음수이니까 x축 아랫부분을 지나는 게 맞지. 그러면 지나는 4분면도 아실 수가 있는 게 1, 3, 4 맞네? 1, 3, 4. 그러니까 틀렸죠. 2는 빼야 되겠지, 2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자, 11번. 11번인데 11번인데 자, 11번은 자, 유리함수가 지금 어떤 x의 범위에서 최소값이 5이고 최대값이 b라고 돼 있거든. 일단은 변형을 해놓고 하라고. 일단 변형해놓고 이제 변형을 해놓고 이제 너네의 문제 푸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그럼 보면 y는 x-1분의 자, 분모가 0이 되는 x를 1을 분자에 대입해주면 자, 요거 바로 됩니까, 이제? 바로 되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일단은 그려볼게, 한번. 이 함수를 대략적으로 이제. 점근선이 x는 1, 그 다음에 이제 y는 4입니다, 이제. y는 4. y는 4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이 점근선 기준으로 1, 3, 4분면이야. 양수니까 1, 3. 자, 그런데 이 분수항의 부호가 양수니까 1, 3 할 때 여기 1은 여기인데 3이 좀 애매해. y절편 체크해줘야지. 사실 x절편으로 해도 되거든? 근데 y절편이 구하는 게 좀 더 쉬워. y절편이. 그냥 x에 0 넣으면 바로 나오지 않네, 뒷부분으로. 마3인 거 바로 나오십니까? 마3인 거? 마3이 나오니까 뭐 적당히는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상태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그림이라는 거 확인이 됐는데 우리가 따져야 되는 x의 범위가 있어. x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시는 거냐? x가 2부터 a까지예요. 2부터 a까지. 2부터 a까지야. 여기 구간을 보는 겁니다. 여기 구간을 이제. 여기 구간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기서 말하는 함수의 최소값, 최대값은 얘들아 함수값의 최대 최소, 즉 무슨 값? y값의 최대 최소야. y값의 최대 최소. 그러니까 y가 가장 클 때, 즉 가장 위에 있을 때의 y값,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은 가장 밑에 있는 점의 y값이니까 결국 x에 몇 넣었을 때? x에 2 넣었을 때 최대값이 지금 b라는 거고 반대로 x에 a를 넣었을 때 최소값이 지금 5라는 얘기입니다. 저거 대입해서 a, b 구해주면 끝 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대입을 해볼 겁니다. x에 2 대입해보시면 자 2를 대입할 건데 근데 얘들아 이것도 약간 사소한 팁이지만
이거 이제 점유좌표 대입할 때 있잖아. 점유좌표 대입할 때 여기다 대입하는 게 나을까? 지금 여기다 대입하는 게 나을까? 지금 2 대입할 거야, x에. 어디다 대입하는 게 낫니? 이제 1번, 2번으로 해봐. 어디가 낫습니까, 이거? 난 1번이 나을 것 같다, 손. 1번이 나을 것 같다. 아니다, 2번이 나을 것 같다, 손. 2번. 어. 자,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얘들아, 생각을 해봐. 야, 2가 들어가면은 이거 바로 1분의 11 나오지 않니? 11이 바로 나오지, 일단. 뭐 사소하지만 너네가 여기다가 대입해봐. 2 대입하면은 얘랑 얘를 더해야 되잖아, 이제. 근데 지금 2 대입하니까 분모가 없어서 그렇지만 너네 만약에 4 같은 거 대입해봐, 4 같은 거. 4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이거? 3분의 7 더하기 4니까 이 통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4 대입하잖아? 야, 바로 나오지 않니? 4 대입하면은? 3분의 그 다음에 19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니? 그러니까 저기다 대입하는 거라고. 저기다가. 너네 이런 사소한 데에서 시간을 줄여야 돼. 너네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내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이런 거를 다 알아가시라고 이제.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 최소가 5라는 것도 이제 A를 넣어서 5가 나오는 거니까 A를 대입하긴 할 건데 자, 이제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해야 되겠죠, 이제. 첫 번째 식에다가 이제. 일단 A 그대로 씁시다. 저거 이제 4A 그 다음에 몇이야 이거? 플러스 3분의 다시 4A 플러스 3 나누기 이제 A 마이너스 1이지? 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근데 일단 B는 지금 11이 나왔고 여기서 A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제 A를 이제 수학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이거 내가 지금 이제 그 A를 이제 선생님 여기다 대입하라고 해서 여기다 했잖아. 얘는 여기다 대입하는 게 나아. 여기다 대입하는 게. 헷갈리죠, 이제? 아, 어쩌라는 거냐. 헷갈리는데 보여줄게 일단.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요대로 풀어볼게. 자, 양변의 분모 곱합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자리를 이제 바꿔서 A를 구해줄 거야. A 몇 나오니? 8 나오니? 8? 뭐 나오긴 나와. 그래서 일단 A 빼기 B 구하는 거니까 일단 답은 마3이라고 답을 바로 낼게 이제. 마3이라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니? 만약에 봐봐. A-1분의 7 더하기 4. 요거잖아, 이제 요거. 그지? 아, 근데 다시 보니까 너네한테는 이게 익숙할 것 같긴 한데, 자, 요거 봐봐. 요거는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 그 4를 넘기고, 여기서 분모를 곱하는 게 아니라, 역수로 뒤집는 거야, 얘들아. 역수로 이렇게. 역수로 뒤집는 거야, 역수로 이제. 역수로 뒤집고 이제 7 곱하고 이제 넘기면은, 이렇게 하면은 8이 나오기는 해. 근데 보면은 아, 이게 좀 더 익숙하고 이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 이제. 근데 내가 괜히 얘기 알려주는 게 아니라 괜히 알려주는 게 뭐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는 있으나 그런데 식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이제. 그냥 일단은 그냥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도 해보시고 근데 꼭 한 가지 방법으로 하고 싶다 해야 된다 그러면은 원래 함수에 대입하는 게 좀 더 뭔가 나을 것 같아. 원래 함수에 대입하는 게.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이제. 자, 이제 세 문제가 남았습니다. 세 문제 이제. 자, 이제 오늘 볼 문제 중에서 이제 그나마 난이도 있는 문제라 보면 돼. 그나마야, 그나마. 자, 뭐냐면은 저 유리함수가 이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m의 범위를 구해주는 문제야. 일단 함수 한번 그려봐야 돼, 이제. 함수 이제. 함수 그려보시면 좀 변형을 해주겠습니다. 분모가 0 되는 거 1 대입해주면 분자가 2고 x의 개수로 끄집어내면은 이제 플러스 1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베이스로 한번 함수를 그려볼게. 함수를 이제. 자, x는 1이라는 정규선이 있으시고 y는 1이라는 정규선이 이제 있으신데 자, 얘네 둘이 만나지 않는데 만나지 않는다. 자, 일단은 요 유리함수부터 그릴 건데 자, 이거 점근선 그려놨고 분수항 양수이니까 여기 1, 4분면, 3, 4분면 그릴 때 3, 4분면 쪽에 y절편 체크해야 되겠죠? y절편. y절편 몇이야 이거 지금?
마이너스 1 확인되십니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밑에 지나는 게 맞지? 한 이 정도? 뭐 이 정도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지. 이 정도 이제. 그려주면 될 것 같고. 유리함수는 완성됐어. 직선을 그려줘야 돼. 직선을 이제. 근데 직선이 지금 요거 기억나시나? 직선이 지금 x의 개수 m이 기울기인데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몇 컴마 몇이야 이거? 항상 지나는 점? 몇 컴마 몇이야? 0,1 바로 나오니 이거? 이거 m이 기울기니까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0,1을 항상 지난다. 이거 캐치해야 돼 이제. 0,1 기본이야 이거. 어느 점을 지나는지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0,1을 내가 여기다 표시해 볼게. 여기다가 한 적당히 이 정도 표시해 볼게. 자, 이제 이 점을 지나게 이제 해주는 건데, 근데 그 m이 기울기잖아요. 만나지 않아야 된대. 뭐 만나지 않는 그림 뭐 적당히 한번 그려보면은 뭐 이럴 때 안 만날 것 같아. 이럴 때 이제. 자, 근데 자, 내 말을 잘 들어봐 이제. 이제 만나지 않는 기울기 m의 범위가 있나 봐. 이런 문제는 보통 m의 값을 엄청나게 작은 거에서부터 엄청나게 크게 늘려가면서 즉 기울기를 조절해보라 이 얘기야. 기울기 m값을 조절하는데 이 0,1이라는 점은 항상 지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 캐치를 먼저 해야 돼. 캐치를. 자, 기울기가 엄청나게 작으면 거의 이렇게 세워지는 거거든. 거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워지는 건데 거의 사실상 Y축처럼 거의 동일시 된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은 이때는 이 유리함수나 교점이 있지 않을까? 있겠죠, 이때는. 이 상태에서 기울기를 조절을 해. 기울기가 엄청 작은데 조금씩 크게 해. 이 상태에서 기울기를 크게 하면은 이거 내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라고 했는데? 어느 방향?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이냐 회전하라고 했는데? 뭐였습니까, 이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라고 했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해야 기울기가 커지는 방향이야, 이게 이제. 그럼 기울기를 크게 할 때 봐봐. 교점이 지금 있는데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안 만나는 순간이 있잖아. 교점이 원래 있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점이 안 생기는 그 특정 순간이 있어. 그 순간이 언제일까? 그 순간이? 교점이 지금 이제 하나만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교점이 갑자기 없어버리는 상황. 안 만나는 상황. 어떨 때? y는 1? 아니야. 그 넘어갔어. 그 전에. 거기는 넘어갔어. 그거는 이제. 지금 이 그림도 안 만나잖아, 이제. 이 그림도.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조절하면서 최초로 이제 그 교점이 이제 안 생기기 시작하는 최초 지점이 어디냐 이거야. 언제? 0? 0? 뭐라고? x값이. x가 1일 때? 아닙니다. 어떨 때? 자, 유리함수는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얘들아, 이제. 여기 안 만난다라고 했잖아. 접할 때야, 접할 때. 접하는 순간이 경계야, 얘가 접하는 순간이. 접할 때로 얘가 더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접할 때가 기준이야, 얘들아. 이 접할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회전을 시키잖아, 회전을 이제. 회전시키면은 이 분홍색보다 더 반시계로 돌면은 안 만나죠, 그죠? 자, 더 돌려볼게, 이제. 초록색에서 더 돌리면은 기울기가 0일 때까지 돌려도 어떻게 돼? 이게 안 만나. 그런데 기울기가 0에서 더 커져. 양수가 되는 순간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면은 무조건 교점이 생긴다 이거야. 무조건 생긴다. 근데 더 크게 늘려보시면 양수이면 항상 교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양수이면은. 교점이 꼭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 결론은 이제 어떤 순간을 봐주시냐면은 지금 접하는 순간과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야. 여기 사이에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로 생각해 주셔야 돼. 이렇게. 근데 이 상황 파악 중요한데 식을 써야지 식을. 뭐라고 식 써야 되니 저거? 이 상황에 해당되는 식이 뭐야? 이거? 우리가 수학에서 이런 상황을 뭐 한다라고 하죠? 이거를? 접한다라고 해요. 접한다. 접하는 거는 일단 교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둘이 같다라고 하식을 쓰십니다. 근데 지금 저 변형하식으로 쓸게.
얘 더하기 1은 mx 더하기 1이야. 그래서 소거시켜. 찹찹 소거시켜 이제. 이렇게 소거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를 곱해볼게. 분모를 곱해보시면 기가 막히게 이게 무슨 식이 나와 이게 이제 전개해보니까 와 미쳤다. 2차 방정식 나온다 이거.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그 2차 방정식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그 판별식도 해보고 뭐 근해공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지금 이 직선이랑 유리함수의 교점이 하나지. 접하는 거지 얘가 지금 이제. 그러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는 0이라고 써야지. 는 0. 접할 때에는. 판별식을 쓰시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라고 해주시면은 접하는 순간에 이 기울기가 몇이 돼야 되느냐? 이제 m값이 0하고 마이너스 8이 나오긴 하지만 이건 기울기가 음수야 아닙니까? 음수? 그러니까 기울기 m이 마이너스 8일 때로 생각해 주는 거야. 마이너스 8일 때로. 마이너스 8로 생각해 주시는데 기울기가 이 분홍색 마이너스 8보다 더 커져 버리면은 이제 그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기울기가 몇 가지 커져야 되는 거야? 몇 가지? 0까지 클 수 있지. 0까지 이제. 그래서 범위가 마이너스 8과 0 사이인데 기울기 m이 0이어도 이 y는 1이랑 일치해도 조건 만족하니까 즉 만나지 않으니까 등호를 붙여야지. 등호를 이제 이렇게 답을 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답은 그래서 이거야. 마팔부터 0까지인데 너네 하나 조심할 게 있어. 내가 아마 저번에도 아마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이거는 2학년이든 3학년이든 그냥 맨날 안 돼. 자,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알겠니? 유일하게 끄덕였어. 뭐야? 이미 0. 최고차항 계수 항상 신경 써야 되더라. 최고차항 계수가 미지수일 때 0일 가능성도 생각해야 되더라. 원래. 이거 원래 항상 신경 써야 돼. 최고차항 계수 얘들아. 기본 중에 기본이야 이거. 최고차항 계수가 미지수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판별식을 원래 함부로 하면 안 돼. 왜 안 되냐? 판별식은 당연히 2차 방정식에서 해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거 판별식을 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거 m값이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쓰는 거야. m값이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거를 고려 안 해도 너네가 어떻게 뭐 그래프만 그려보면은 답은 나와. 근데 원래 저거 m이 0이 아닐 때로 하는 거라고. 기본이야 얘들아 기본 이거. 자 근데 봐봐. 판별식을 하니까 여기 0이 나오긴 하잖아. 이거 접할 때의 m값 구해 본 건데 그러면은 이거 m이 0이 아니니까 이제 이거는 접하는 순간에 m값이 아닌 거야 이거는 이제. 그리고 실제로 그림으로 봐도 m이 0일 때, 즉 이 분홍색 이렇게 y는 1일 때 이게 지금 안 접하잖아 유리함수랑. 애초에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걸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되더라. 최고창이 미지수일 때는. 근데 성적에 관계없이 저걸 항상 잘 고려 못 하더라 이제. 학년에도 관계없이. 항상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거 맨날 고3들도 이거 맨날 얘기해. 내가 이제 고3들도 맨날 까먹어 애들이. 자 13번 봅시다. 13번. 두 문제 얼른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자, 얼른 합시다 이제. 자 거의 다 왔다. 한번 힘내시고. 자, 좀만 힘내시고. 자 13번입니다. 13번. 자 요거 이제 합성하는 건데 이것도 좀 어려워하더라고. 잘 봐봐. fx 알려줬는데 f1은 한 번 한 거, fn 플러스 1은 이제 fn이랑 합성해버리는 이런 상태야 이제. 그랬을 때 f 2018의 2잖아 그지? 올해는 2025년이니까 2025로 나올 거야 이제 아마. 2025로. 자 이거 아마 우리 그 전전 시간이구나. 합성함수 할 때 이런 거 좀 우리가 본 적 있죠? 합성함수 할 때. 이거 막 그 반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몇으로 나눈 나머지 기억나니? 몇으로 나눈 나머지? 그거야 그거. 근데 이거 일단 합성을 좀 해볼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합성을 좀 해보시면은 자 이거 F1은 그냥 F1은 F랑 똑같으니까 그냥 X분의 X-1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F2 해봅니다. F2. F2는 합성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합성하는 거. 합성을 직접 해볼게요. 이거 이제. 그러면은 fx분의 x-1 들어가시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시는 건데
저거 x분의 x 마이너스 1은 여기 x 자리에다가 우리가 다 넣어야 되잖아요, 이거. 넣는 거 잘 봐. 분자부터 쓴다, 분자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분모 씁니다, 분모. 요거 맞니? 해봐야 돼, 얘들아. 여기 x 부분을 지금 이걸로 바꾼 거 아니니? 바꾼 거. 바꿨죠? 그러면은 내가 이 식을 좀 변형, 정리해 볼게. 이거 어떻게 변형해 주냐면은, 이거 통분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양변에, 다시. 분자 분모에 동시에 곱하기 x를 해도 돼. 유리식의 성질, 분자 분모에 동시에 같은 수를 곱해도 된다라고 했었어. 그러면은 분모부터 네, 분자 x 곱해주면은 x-1 마이너스 x.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x-1분의 마이너스 1이야. 일단 여기까지 쓸게. 여기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지금 F2 나왔으니까 이제 F3도 해봐야 돼. 뭔가 규칙이 있을 때까지 해봐야 돼. 규칙이 나올 때까지. 자, 보시면 F3은요. 이제 F랑 방금 전에 나온 F2를 합성해 주시는 건데 이게 방금 전에 F2 나온 게 x-1분의 마이너스 1이거든.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또 대입을 해. 얘를 이 x자리에 또 넣으시는 겁니다. 분자에 넣어보겠습니다. 분자 먼저 마이너스 1 나누기 x-1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제 빼기 1이죠. 빼기 1 분모로 씁니다. 마이너스 1 나누기 x-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분자 분모 정리하기 위해서 동시에 곱하기 x-1 곱하기 x-1을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자, 분모부터 씁니다. 마이너스 1이고 분자입니다. 이 덩어리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더하기 1 얘랑 만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속어 그냥 x 는 x야 는 x 는 x가 나왔다. 뭔가 좀 느낌이 오니 이제 x가 나오네 x가 나오지. 뭐야 이거? 내가 만약에 F4를 만약에 시도하시면 F3인데 이건데 F3이 지금 x가 나오네. F3이 x가 요거네 요거. 처음으로 되돌아오네 이거 처음 걸로 이제. 이게 되돌아오네. 처음 걸로 되돌아오지. 즉 x가 나오는 순간 이미 게임 끝인 거예요. 이제 x가 나오는 순간 끝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 내가 F1에서부터 해봤는데 세 번째까지 가야 함수함수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 그러면 이거 몇 개씩 반복된다? 3개 반복이에요. 3개 반복. 따라서 3개 반복이기 때문에 3개 반복. 그래서 우리는 저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F2018의 X를 일단 해볼게. X. 일단 1반화해서 X를 해볼게. 그러면은 이거 2018을 3으로 나눈 나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3으로 나눈 나머지 몇입니까 이거? 바로 나와야죠. 2 바로 나오죠? 어떻게 찾아야 돼 이거? 각자리 수의 합을 3으로 나누라고 했어. 각자리 수의 합을 이제. 그러면은 결국 이게 F2랑 같으니까 F2랑 이제 결국 F2 아까 써놨던 요 x-1분의 마1 이게 되겠고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 2 대입하는 것이니까 2 대입해 보시면 결국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네. 답이 그러면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넘어가지 말고 자, 하나 더 설명.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야. 근데 풀이 시간을 좀 줄이고자 한다면 지금 일일이 x 이게 변수 x가 포함되게 되게 막 복잡하게 합성을 하잖아요. 이제 자, 문제의 답을 빨리 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2를 대입해서 해 이거. 바로 2를 대입해서. 그래서 자, 빨리 풀고 싶으면 그냥 F2를 먼저 계산해봐. F2를. 자, 2 넣어보면은 얘가 몇 나오냐면은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게 F1이야. 그 다음에 F2의 2는 뭐겠어? 그럼 이제 이거 방금 전에 나온 결과를 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방금 전에 나온 결과를 이렇게 이제 얘가 2분의 1이니까 방금 전에 나온 결과를 또 넣어봐라 라는 거야. 2분의 1을 대입해 보시면 얘가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제가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얘가 마일이 나와, 마일.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자, 한 번 더 넣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이제 F3에 2를 해보시면은 방금 전에 나왔던 결과를 한 번 더 대입하시는 거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거거든. 합성이 원래 방금 나온 거 계속 넣는 거였잖아. F-1 몇입니까? 계산해 보시면 2가 나오게 돼. 2. 즉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야. 결국에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세개 반복이다라는 걸 캐치해야 돼. 세개 반복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F 2018에 2를 바로 가면 돼 이제.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너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나와 얘들아 이거. 해야 되는 경우가. 알아두시고. 자, 마지막 14번. 14번입니다 이제. 자, 마지막. 자, 마지막인데 자, 두함수 fg에 대해서 fx가 요 놈이래. 요 놈. 그런데 요거를 만족을 했을 때 fx, gx가 같도록 하는 a가 무엇이냐라는 얘기인데 너네 요거 말뜻 이해가 돼야 되더라 이제 말뜻 이해가 그 합성함수랑 역함수의 성질에서 이거 기억나시니? 얘들아 요거 뭐였는지 기억나니 이거? 뭐였니 이거? 상등함수 i 자기 자신 나온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i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제 얘를 이제 x가 들어가는 표현으로 표현하면은 x가 들어가는 표현 이게 원래 넣으려고 했던 자기 자신 x가 나온다 뭐 요런 의미야 요런 의미 요런 의미인데 항상 뭔가 합성해서 x가 나오면 얘네 둘이 역함수 관계라는 거야. 역함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이제 gx는 fx의 역함수야. 역함수. 이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되더라. 이걸 이제 gx는 fx의 역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 등식 있지? 요 등식. 저거 fx는 gx를 한번 작성해 볼게 이거 이제. 얘가 지금 이제 fx고요. fx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는 gx도 한번 써볼게. 는 gx. gx는 이제 f의 역함수니까 이거 역함수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저거 자리 바꾸고 부호도 바꿔라. 그러면 위에 있던 1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는 거야. 원래 밑에 있던 a가 부호가 뒤집혀가지고 여기 위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같도록 하는 a가 무엇이니? 라는 얘기야. 바로 나오네. a가 몇입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이 앞뒤가 다 맞지 않니? 마일이면은?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얘가 gx 부분.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